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의 속성, 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문장론입니다. 이 두 책을 같이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의 속성에 있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 일단 쭉 넘어가다가 나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까? 아니다. 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부자의 길을 만난다. 무작정 책이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부자의 길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요 말이 요 책에 어떤 건지 나옵니다. 곧 읽어드릴게요. 흔히 책을 읽으면서 저자에게 몰입되어 어디서 이런 대단한 생각이나 판단을 했을까 궁금해하며 지적 포로가 된다. 책에 나온 모든 글을 사실을 넘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버린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저자의 글이나 위대한 학자의 이론이라도 모두 옳을 수만은 없다. 성경도 오역과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자에게 빠져 필사를 하고 저자보다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부분이 옳다는 것만 보고 그 밖의 모든 부분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에 생기는 일이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옳고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일까?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따로 있다. 책을 읽고 감화를 받은 뒤 정신의 지적 무게가 얹어지면서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어깨가 내려가고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거인들의 등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엉덩이에 깔린 것이다. 이럴 때 어깨를 펴고 무릎을 세우면서 거인과 함께 걷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그 책은 바로 산책이다. 산책을 통해 살아있는 책을 접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책은 아무리 읽어도 죽은 책이다. 산책을 통해 책으로 얻은 주제와 관점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가의 권위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내려간 어깨와 굽어진 무릎을 펴고 스스로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마다 무릎은 다시 굽혀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어깨가 펴지면서 스스로 혼자 우뚝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산책과 자문을 통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 스스로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근데 이 중에 쇼펜하우어 역시 이 책에서 그런 투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책을 읽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뭐지? 했더니 생각할 시간이 없다. 사색할 시간이 없다. 너무 많은 책을 읽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두 작가가 다 이 생각, 사색,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 이 책을 해석하고 홀로 서는 생각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중 최고는 바로 이 힘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힘. 쇼펜하우어의 문장론의 글을 읽어보면 최고의 정신이 보여주는 특징은 판단을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는 데에 있다. 네. 이 같은 정신의 소유자가 제시하는 의견은 스스로 사색한 데 따른 결과이다.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스로 사색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는 데 있다라고 하고, 요 뒤에 보면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 뭐 누가 어 내가 잘 아는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 뭐 예를 들면 김승호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 이러면서 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 또는 그 권위의 힘을 얻어서 어떤 자기 주장인 듯이 내세우는데, 이런 단계도 좋습니다. 당연히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최고의 이제 정신의 수준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남에게 물어보고 의지하고, 물론 책을 읽고 다 좋은데 남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꾸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선택, 결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밥 먹으러 가서도 너 뭐 먹을 거야? 자꾸 이렇게 물어보죠. 본인 스스로 그냥 나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자꾸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꾸 결정을 해서 내리는, 내가 판단해서 난 이 길로 갈 거야, 나는 콜라 마실 거야, 나 그냥 네가 먹는 거 먹을게 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기적이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는 그런 습관을 자꾸 그렇게 들이다 보면 자꾸 이 내 정신, 의지, 권위, 내 결정, 선택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결국은 내 자아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뭐 한 거지? 그래서 죽음 앞에 가신 분들이 하는 후회, 뭐 이런 책에 보면 내 맘대로 좀 할 걸,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마시고 싶은 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뭘 할 건지, 오늘 뭘 할 거냐, 결정을 내려서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이 위대한 힘, 요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책이 묘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줬는데, 이 제가 말한 부분 아니어도 이 두 책이 묘하게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함께 읽어보시면, 쇼펜하우어 이러면 뭔가 어려운 느낌 나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두 책이 다 달락달락이 짧고 읽기 편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읽은 후에 책 내려놓고 산책하면서 사색하는 힘을 길러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우리 열정 가지고 결정합시다. 결정. 저는 남산도서관에 갈 거예요. 내일 만나요.